어떻게 잘 걸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 걷기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홍정기 교수가 좋은 팁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의학 전문가 홍정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대표적인 모양새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뒤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반사적으로 걷는 걸음, 특별히 잘못된 것을 꼬집어내기는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걸으시는데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렇게 걷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자꾸 인사하면서 걷지?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발이 지면을 닿는 이 동작을 할 때 체간이나 이 몸통은 원래 제대로 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죠. 정상적인 보행은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체간을 앞쪽으로 구부리면서 꾸부정하게 발 뒤꿈치를 갖다 대는 이런 패턴인데요. 도대체 이런 패턴은 왜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40세가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저희는 전체 몸에서부터 특별히 근육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빠진다는 것은 근육이 감소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이 한 부위에서만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상체 근육, 하체 근육, 특히 이제 하체 근육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즉 골반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또 약화되기 쉽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체간을 앞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분들은 하도 의자에 많이 앉아 있게 되면서 이 골반 앞쪽이 모든 근육들이 조금 뻣뻣해지고요. 뻣뻣해지면서 약화되기 때문에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 체간이 도와주는 패턴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걸으면서 척추는 굉장히 미세한 양으로 움직이는 것만 해도 되는데 제가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훨씬 더 많은 허리에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고관절이나 골반의 이 모양새들이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보행 패턴은 이미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펴는 동작이 굉장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펴는 동작 없이 계속 구부림 동작으로 걷게 되는 것이죠. 조심해서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사고가 나서 하지 쪽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이렇게 걷고요. 그 다음에 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이렇게 걷게 되는 패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무릎을 땅 자신 있게 딱 하면서 걸어야지 이 건강한 무릎인데 무릎이 지면을 세게 닿으면 아플까봐 이렇게 걷게 되는 건데요. 이 패턴이 그런 식으로 계속 걷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만의 보행 패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걷는 이런 패턴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될 때 보폭이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70cm나 60cm까지 커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보폭이 훨씬 줄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앞쪽에 이 타이트하다, 경직됐다, 뻣뻣하다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면서 걷게 되는데 이걸 계속 하게 되면 허리나 골반이 불편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패턴은 이렇게 빼는 겁니다. 등을 뒤로 또 다시 이렇게 마치 그냥 연결해서 보면 군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리고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서 바른 자세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역시 허리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도 이렇게 뒤쪽으로 등이 그리고 허리가 몸통이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사람들은 엉덩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있다. 골프를 예로 한번 보여드리면 골프 스윙을 하게 될 때 제 하지를 보면 딱 이렇게 똑바로 서서 끝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엉덩이가 약하니까 허리로 지면을 누르는 힘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엉덩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허리로 내 엉덩이 힘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엉덩이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많이 근육이 지금 빠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좀 봤더니 1년에 한 250에서 350 그램. 그러면 10년 되면 3.5kg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엉덩이가 옛날에는 어떠셨어요? 예전에 여기가 이렇게 다 엉덩이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엉덩이가 함몰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좀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다른 부위보다도 엉덩이가 굉장히 많이 근육이 감소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엉덩이에서 추진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추진력이 안 나오니까 추진력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허리를 그냥 뒤로 제끼면 엉덩이와 허리는 같이 붙어 있는 쪽으로서 허리가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걷게 될 때 척추는 뒤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이것은 디스크에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허리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0보, 8,000보, 10,000보 걸어도 누군가가 이 체간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정확히 모니터링, 살펴보지 않고 걷는다 그러면 갔다 와서 허리가 왠지 무겁고 아프고 이럴 수 있다는 것. 한번 거울을 보면서 내가 혹시 이렇게 뒤로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보행을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안 좋은 패턴을 제가 이번에는 이 모양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걸을 때는 지금 잘 보시지만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제 발이 5도에서 7도만 이렇게 벌어진다. 이렇게 약적으로 이 정도로 이게 좀 자연스러운 패턴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걷냐면 이게 이렇게 걷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직선상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걸어야 되는 패턴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보이시죠? 약간 우회하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요. 살짝 이것을 이렇게 돌리면서 걷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앞쪽에 있는 대퇴라고 합니다. 이것을. 넓적다리잖아요. 이 대퇴의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대퇴, 사두근. 그래서 이 고관절입니다. 이건 고관절을 구부려주는 이 근육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옆쪽에 있는 근육들이 쓰이는 패턴이 이 패턴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내 보행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걷지 않고 이렇게 돌게 될 때는 지금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허리에도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걷는 양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골반이나 척추 그리고 우리 몸의 무릎 관절은 정렬 상태를 잘 유지해서 걸어야 효율적으로 많이 걸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깨져 있거나 또는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걷는데 일단 내 몸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걸었다가는 근육이 약해진 쪽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못 걷게끔 방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네 번째 패턴은 이 골반을 빼뚤 쓰는 패턴이라고 그래서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걷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제가 이쪽으로만 똑바로 걷고 이런 식. 좀 보이십니까? 하이크라고 그럽니다. 하이크.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쪽은 정상적인데 이쪽을 이렇게 더 쓰려고 그런다는 것은
엉덩이 근육이 약하고 앞쪽에 있는 근육도 너무 뻣뻣하기 때문에 이 보행을 하게 될 때 지면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육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어때요? 강력하게 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 힘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니까 뇌가 여기서 골반을 이렇게 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골반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약간 연세를 드신 분들이 이 골반을 자꾸 끌어다 쓰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골반을 끌어당겨 쓰면 이쪽으로 이렇게 딱 드는 순간에 척추는 이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가 받는 스트레스가 이 작은 움직임 때문에 훨씬 많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었다가 떨어뜨리는 동작을 할 때마다 발바닥으로도 훨씬 더 큰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족저근막염 같은 발바닥이 아플 수 있는 그러한 증상, 발바닥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고 이런 증상들이 어때요? 정상적인 보행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들었다가 그게 떨어지는 양이 조금 더 커지면서 발 뒤꿈치에 힘이 더 많이 가게 됐더니 훨씬 발바닥이 아플 가능성이 높더라. 근데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잘못된 보행 중 또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보행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스텝피지. 그래서 스텝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서 스텝을 들지 못하고 이쪽은 쭉 육악기를 통해서 가는데 이건 이렇게 끌렸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끌렸다가 이런 식으로. 끌렸다가 이런 식입니다. 교수님 왜 도대체 저렇게 걷는 겁니까? 라고 누가 저한테 와서 물어본다면 그것은 어때요? 발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 무릎 정강이 밑으로 내려가는 근육들의 약화. 여기에 근육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기능적으로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들리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과 이렇게 발이 떨어지는 요것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뒤꿈치를 대는 그 순간이 없어지고 그대로 발로 갔다가 때려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1000보만 걷게 되셔도 무릎이 얼얼합니다. 무릎이 얼얼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꿈치 대고 중간발로 와서 쭉 나가는 이게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른 걸음에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이 지면에 탁탁탁탁 닿는 그 충격량이 커지죠. 연구에 의했더니 당뇨가 심하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걷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이 하지에 특히 발의 끝부위에 민감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으로 인한 혈관과 신경의 파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전에 느껴졌던 것대로 신호가 잘 느껴지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착륙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자,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착륙하겠습니다. 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천천히 파일럿이 가급적이면 승객들이 꽝 흔들리지 않게 사뿐히 내려앉는 겁니다. 발 역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걷고 있는 분이 훨씬 충동적인 착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보행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단지 당뇨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충격을 계속 주게 되면 무지예반증이라고 해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변형이 오는 원인이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합니다. 그건 내가 똑바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뼈는 희생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행을 할 때 나타나는 좀 안 좋은 예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또 하나가 과도하게 무릎을 구부리면서 걷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쭉 뻗으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걸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패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식,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약간 무릎이 구부렸다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운싱 하면서 걷게 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걷는가 그랬더니 무릎 펴는 근육이 약해져 있는 분들 그리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을 때 허리의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걷는데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약화가 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딱 무릎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걷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바운싱 하게 되면 안쪽에서 충격을 흡수해 줘야 되는 족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더 밑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걷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강이 앞쪽으로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피로골절이나 뭐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안쪽으로의 뼈가 훨씬 지면으로 눌리는 것을 더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대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운동들, 앞발을 빨리 대고 이런 운동들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디딤발이 빠르게 앞쪽으로 중심을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치하시면서 하나, 둘. 왜? 빠르게 지면을 밟았다가 떠야 되는, 이게 느려서 지금 자꾸 가는 거니까 이렇게 무릎을 강화하고 발목을 강화할 수 있는. 집에 왔을 때 몸이 아프고 쑤시고 다음날 일어나도 몸이 뻑적지근하고 뭔가 무겁고, 이런 것들은 관절이 받지 않아도 돼야 될 스트레스를 받은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보행, 이번에는 좀 안 좋은 패턴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